자, 이번에는 그 실제로 backpropagation, forward propagation과 backpropagation을 우리가 구현할 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unrolling parameter라는 기법을 좀 활용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보통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최적화 알고리즘은 fmin unc 라는 거를 지금 늘 사용을 해왔습니다. 근데 fmin unc 뿐만 아니라 fmin, cg 또 그리고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 그랬죠. 근데 형태는 똑같고 또 요구되는 함수의 형태 또한 똑같습니다. 즉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우리가 함수 하나를 제공을 해줘야지만 그 함수를 가지고 최적화 작용을 그 과정을 수행하는데 주어진 세타에 대해서 코스트 함수를 계산하는 그리고 그레디언트 값까지 계산하는 이 함수를 우리가 제공해 주어야 되죠. 그럴 때 이때 입력으로 활용되는 이 세타라는 것, unknown 값 또는 그 파라미터의 개수를 n으로 보면은 n개의 길이를 갖는 벡터로 이 세타를 우리가 제공해 줘야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는 그 바이어스 텀까지 생각을 한다면 아래 n 플러스 1승 보통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즉 세타 값의 크기가 이러한 벡터로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한 이니셜 세타 값도 마찬가지죠. 세타의 초기화 값도 결국에 요만한 벡터여야 되죠. 그것뿐만인가요? 사실은 출력돼서 나올 요 함수에서 그레디언트, 이 벡터의 길이와 똑같은 크기를 갖는 이 벡터로 아래 n 플러스 1승 형태로 구성되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함수 안에서는 그런데 이 벡터 형태로 주어진 거를 그냥 적용할 방법이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그 네트워크를 기억해 보시면요. 즉 레이어의 개수가 4개인 즉 아까는 뭐 요런 식이었죠. 아주 간단하게 요런 식의 레이어 1, 레이어 2, 레이어 3, 레이어 4까지 4개의 네트워크로 구성됐을 때 그 사이사이를 연결해 주는 그 가중치에 대한 그 행렬이 우리가 세타 1, 세타 2, 세타 3로 주어지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사실은 그 실제로 계산에 활용되는 것들인데 다 매트릭스입니다. 벡터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옥타브 코드 포맷으로 그냥 써보는 겁니다. 즉 결국엔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는 세타 1이라는 매트릭스도 필요하고 세타 2라는 매트릭스도 필요하고 세타 3라는 매트릭스 3개가 필요한 겁니다. 코스트 함수 계산하는 그 함수 안에서 활용될 변수들은 매트릭스로 주어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라디언트도 똑같죠. 즉 D1, D2, D3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엔 똑같이 매트릭스고요. 요 사이즈랑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D1, D2, D3라고 부르는 3개의 그라디언트가 계산돼서 나올 겁니다. 하지만 이 값을 또 출력해서 바깥으로 내보낼 때는 이와 같은 하나의 벡터로 해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라디언트로 이 코스트 펑션에서 계산한 후에 그때 사용하는 기법을 보통 unroll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풀어 헤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감긴 거를 풀어서 다시 벡터로 다시 만들어서 내보내 주어야 됩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어떤 식으로 사용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좀 복잡한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는 인풋 노드는 10개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서 이 내용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또 입력 노드가 더 있다고 봐야겠죠. 지금 요거는 그냥 간략화해서 한 것 같고요. 이게 S1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거고 이게 S2고 이게 S3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개수가 맞겠죠. 즉 첫 번째 세타 그리고 두 번째 세타 세 번째 세타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타의 개수, 세타의 디멘전을 한번 살펴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의 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그 첫 번째 노드가 10개인데 이게 10개인데 그 두 번째 노드도 10개면은 과연 디멘전이 얼마가 돼야 돼요? 첫 번째 노드에 플러스 1이라는 그 추가 노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10 by 11 사이즈의 매트릭스로 주어질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에서 세 번째 레이어로 갈 때도 10개에서 10개로 갈지라도 또다시
10 by 11이라는 이러한 크기의 행렬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1 by 11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또 노드가 플러스 1이라는 바이어스 노드가 하나가 추가됨으로써 얘가 10개니까 1 by 11이라는 이러한 크기로 주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타 1, 세타 3랑 똑같은 크기를 갖게 그라디언트도 그 사이즈가 정의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라디언트라는 거는 이 파라메타에 관한 변화율이기 때문에 파라메타의 개수만큼의 사이즈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자, 이와 같은 행렬식으로 우리가 그 프로그램 안에서 10 by 11, 10 by 11 그리고 1 by 11이라고 주어지는 벡터도 일종의 단순화된 그 행렬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언롤링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기법이 수학 프로그래밍적으로 특히 옥타브에서는 이와 같은 문법으로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타 100이라는 벡터화된 세타들의 집합체를 이런 변수에 넣고 싶다 그러면 대괄호 치고 세타 1이 바로 이 친구죠. 세타 1의 엘리멘트들을 하나의 벡터화 시켜라라는 뜻으로 콜론이라고 써주면 바로 모든 그 엘리멘트 행렬 10 곱하기 11이면 110개죠. 110개가 한 행으로 주어져 있는 열 벡터죠. 죄송합니다. 한 열로 주어져 있는 벡터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계속 덧붙여주면 전체가 10 곱하기 11 엘리멘트 더하기 10 곱하기 11 엘리멘트 더하기 11 합이 아마 110 그러니까 220에다가 합이 한 231개의 엘리멘트로 구성된 하나의 단일 벡터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라디언트도 똑같이 그와 같은 문법으로 하나의 벡터화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거기서 계산돼 나온 값을 다시 그 안에다가 커스트 펑션 계산하는 함수에 넣어줄 때 실제로는 이니셜 벡터처럼 세타 100이라는 것이 들어갈 텐데 이 전체 하나의 벡터로 된 길이가 231인 하나의 벡터를 그 언롤링 됐던 것을 다시 행렬식으로 만들어 주어야지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첫 번째 레이어에서 두 번째 레이어로 갈 때 계산은 역시 세타를 곱하는 거였고요. 여기서도 또 이쪽으로 갈 때도 주어진 세타 1과 세타 2와 그리고 세타 3를 곱해주는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백프로포게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타 3의 트랜스포즈를 곱해줘야 되고요. 이것도 역시 이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계산될 때는 세타 2의 트랜스포즈를 활용해서 계산해야 된다는 걸 기억할 겁니다. 그럴 때 사용할 세타들을 행렬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때 활용하는 함수가 reshape라는 함수입니다. reshape이라는 함수는 벡터를 주어진 행과 열의 개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처음에 들어와 있는 110개의 엘리멘트를 입력으로 사용해서 그것을 10 by 11 행렬식으로 만들어줘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있는 110개 결국에는 뭐예요? 111번째부터 120번째 엘리멘트까지 골라내는 겁니다. 그리고 걔 또한 10 by 11으로 그 모양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요 reshape 함수를 쓰면 되고요. 마지막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벡터 형태 또한 1 by 11으로 11개의 마지막 엘리멘트 끝부분에 있던 거를 골라내서 1 by 11으로 만들어서 벡터 형태 또는 행렬 형태로 활용해서 쓰는 것이 일반적인 그 알고리즘 구현 방법이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우리가 직접 그 옥타브를 가지고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 그 전에 이와 같은 그 언롤링을 우리가 활용하면 어떠한 러닝 알고리즘이 구성되어야 되는지 좀 수도 코드로 한번 좀 작성을 다시 한번 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러닝 알고리즘 때 그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파라메타들은 결국에 목적은 이겁니다. 함수를 써서 우리가 요 세타 1과 세타 2와 세타 3 값을 찾아내는 거죠. 최적화된
세타 값들을 찾아내는 건데 이 친구들을 먼저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어떠한 적절한 0 또는 0이 아닌 어떤 랜덤 값으로 초기화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초기화해야 된다는 것은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것은 그 행렬 형태로 초기화를 시켰기 때문에 얘를 그 벡터로 만들어 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unroll to get initial 세타라고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인 이 단계가 필요합니다. 즉 세타를 초기 값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하나의 벡터 initial 세타로 unroll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값을 fmin_onc 라는 함수에다가 당연히 넣어 줘야겠죠. 근데 그때 또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코스트 함수도 주어야 되는데 이 코스트 함수에서는 주어진 세타 벡터를 우리가 어떻게 이 안에서 활용할지에 대한 코딩이 이 펑션 안에 들어 있어야 됩니다. 그때 활용되는 것이 바로 다시 그 reshape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서 the vector, 즉 하나의 그 긴 벡터로 구성되어 있는 세타 1, 2, 3를 unroll 한 거죠. 다시 우리가 그 행렬 형태로 세타 1, 세타 2, 세타 3 무슨 함수를 쓴다 그랬죠? reshape이라는 함수를 써가지고서 이렇게 만들어내고요. 그 세타를 활용해서 forward propagation과 backward propagation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 계산돼서 나오는 것은 그레디언트 값이죠. D1과 D2와 D3. 이것은 세타 1과 세타 2, 세타 3의 디멘전과 똑같은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숫자 값으로 주어지는 코스트 값까지도 계산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리턴하는 값은 뭐예요? 그라디언트 벡터 형태로 리턴해야 되거든요. 이 코스트 펑션은. 그래서 D1과 D2와 D3를 unroll을 해가지고 그라디언트 벡터라는 하나의 벡터로, 요 이름은 뭐 적절하게 주면 되겠지만 어쨌든 요 벡터는 실제로는 D1, D2, D3 벡터가 그 unroll된, 다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였죠? 우리가 알다시피 D1을 콜론 세마이콜론, D2를 콜론 세마이콜론, D3를 콜론 요렇게 벡터화 시켜주면은 이게 바로 unroll 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계산을 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로 임플리멘트 됐을 때 그 모양 바뀌는 것, 사이즈 바뀌는 것에 대한 확인을 우리가 또 해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타 1이라는 행렬에 우리가 1로 가득 채워볼까요? once라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10 by 11을 꽉 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세타 1에는 1이 10 곱하기 11, 뭐 개수로 전체를 따지면 뭐 110개가 들어있겠죠. 그리고 세타 2에는 똑같은 원수로 채우는 것보다 좀 다르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거라는 뜻으로 2 곱하기 once, 이것도 10 by 11이었죠. 그리고 세타 3는 3이라고 할까요? 3 곱하기 이거는 once 1 by 11이었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내용들을 한번 후수를 한번 볼까요? 보다시피 사이즈가 10 by 11이고요. 10 by 11이고 1 by 11이고요. 우리가 그 프린트를 당연히 해보면 세타 1은 이렇게 들어있고요. 세타 2는 2로 10 by 11 들어있고요. 세타 3는 이런 식으로 들어있죠. 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을 때 이 친구들을 하나의 벡터로 만들어주는, 우리가 아까 썼던 뭐 세타 100이라고 그랬던가요? THET 세타 VEC 벡터라는 이름으로 넣어주는데, 넣는 방법은 이 어레이를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단순히. 근데 이 어레이는 여기 안에 들어올 때 세타 1이 원래 갖고 있던 모든 값을 벡터화 시켜서 이렇게 몽땅 다라는 의미로 써주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거는 그 다음 줄에 와야 되기 때문에 줄바꿈을 해서 세타 2 몰라,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세타 3 몰라 해주면 그 세타 100이라는 것이 일단은 후주로 사이즈를 한번 보고요. 후주 세타 100은 231 by 1짜리네요.
우리가 원하던 그 형태죠. 세타 벡터라는 의미로. 자, 아마 231개의 1이 나올 거고요. 그러다가 그 2가 나오다가 그러다가 3이 나오는 이런 순서로 정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형태로 벡터로 만들어 준 다음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되다 보면은 또 리턴 되는 게 요 정도 크기인데 이거를 원래의 세타1과 세타2, 세타3로 바꿔 주어야지만 코스트 함수를 계산할 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리쉐입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래의 목 형태를 복원하기 위해서 세타1 이퀄 그 조금 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그 벡터로 만들어 준 것을 reshape라는 함수에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넣어줄 데이터가 세타 100으로 우리가 정리한 거를 몽땅 다 넣어주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1번부터 110개만, 그죠? 그래야지만 그게 세타 1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거를 10 by 11이라는 형태로 만들어 달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죠. 세타 2도 역시, 근데 세타 2는 111번째부터, 그죠? 111번째부터 220까지겠네요. 정확히 220까지, 그죠? 그것도 또 10 by 11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타 3에 들어갈 거는 221번째에 있는 거에서 231번째까지의 딱 10개를 1 by 11으로 뽑아달라. 그러면 제대로 다시 돌아왔는지 볼까요? 세타 1 다시 제대로 돌아왔고요. 세타 2 역시 마찬가지고요. 세타 3도 정확하게 그 3만 골라서 잘 정리된 걸 알 수 있죠. 이와 같은 방식의 행렬, 매트릭스를 언롤링해서 벡터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 과정이 우리한테 필요하게 됩니다.